이번 랭킹 허주연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10대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면서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제보자들이 전한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조진웅 씨가 조진웅 패거리가 이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조진웅 등이 이 사건으로 소년원으로 송치돼서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제보 내용을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단순한 일탈로는 볼 수 없는 수준 같거든요. 그렇죠. 3학년의 반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해도 이제 6개월 정도를 소년원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 소년원 송치, 그러니까 구호 처분 취소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주장하는, 그리고 일부 보도 매체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인데, 이게 1994년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꽤 높은 어떤 보호 처분에 처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강도 강간이라는 혐의 자체도 상당히 좀 강력범죄에 속하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소년 보호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실관계가 혼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뭐 일탈이라든가 어린 시절에 치기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조금 무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진웅 씨가 뭐 일진이었다, 그다음에 같이 차량을 여러 번 절도를 하고 그 차량 훔쳐서 무면허로 타고 다니고 범죄를 저지르다 작물까지 손을 댔다, 최소 3대 이상을 훔치고 급기야는 해당 차량을 훔쳐서 성폭행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뒤에 사실 조진웅 씨 입장을 기다렸는데 소속사 측이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가요, 어제 저녁쯤에 공식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배우에게 확인을 해보니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서 완전한 경위 파악은 어렵다.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됐다라고 했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는데, 가장 좀 중대한 의혹이라고 방금도 짚어주셨던 성폭행 관련한 행위,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부정기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지금 조진웅 씨 소속사 측 해명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진웅 씨가 정말 강도 강간 혐의에 연루됐던 것이 맞는지는 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씨를 사랑했던 팬들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키워드를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다. 그다음에 미흡한 판단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인정했다기보다는 일부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떤 혐의들에 연루가 됐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사과문이거든요. 다만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조진웅 씨에 대한 제보가 지난 8월 광복절 행사 이후에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진웅 씨가 4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한 걸 계기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애국심이 굉장히 차오르는 장면인데 제보자는 이 장면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인데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광복절 행사 이후에는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예. 뭐 일정 부분 뭐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인정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네. 제보자 입장에서 일정 부분 그 사람의 예전의 행동 자체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특히 그냥 배우로서 역할할 때도 그게 아픔이 있겠지만 뭐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정부가 개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정말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건 그 이미지 자체가 다른 이미지로 또 바뀌는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독립투사 관련돼서 이렇게 뭐 아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과정에도 역할을 했었고 또 광복절 행사에서 본인이 국회에 대한 명세 이것도 읽었다고 하면 정의로운 이미지가 또다시 생기는 거죠. 그걸로 국민들이 네. 볼 때는 아 정부에서 개최한 행사에 저런 역할까지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부분이 네. 만약에 정말 이분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괴로울 수 있죠.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제보를 하겠다는 마음이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빨리 밝혀지길 바라고 물론 뭐 법적으로 다 끝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예인이고 예.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관계가 잘 밝혀져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조진웅 씨 관련 의혹은요 예명 논란으로도 좀 이어졌습니다.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요 사실상 원래 아버지의 성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측에서는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본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허 변호사님, 지금 소속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네요. 지금 소속사 입장으로는 과거를 감추거나 뭐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아버지의 성함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결심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다. 과거를 숨길 의도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함이 조진웅인데 원래 연극으로 데뷔를 했어요. 전공도 연극 영화학이고 그때는 이제 본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4년 1월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처음 데뷔를 하면서 그때 이름을 조진웅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주진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방송에서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냐라는 계기를 설명을 할 때 예. 연극을 하다 영화를 하게 됐는데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때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영화를 하면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하는 연기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지금 소속사에서는 그런 취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제보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TV를 볼 텐데 어떻게 자신의 본명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아버지의 성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진웅 씨와 관련한 의혹으로요. 이 내년에 방송을 앞둔 또 드라마가 직격탄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조진웅 씨가 이 드라마에서 지난 2016년에 형사 역할을 맞아서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미제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형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드라마 등 좀 출연하는 방송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허주연 변호사님. 그리고 또 조진웅 씨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추산 금액이 최소 20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거는 좀 추산치여서요. 좀 현실과는 좀 다른 금액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 또는 광고 출연 계약을 맺을 때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겠다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서 뭐 계약금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물겠다 손해배상금으로 이런 약정 내용을 넣곤 하거든요. 그런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좀 모호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계약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전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 기간 중에 벌어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지금 이런 논란에 휘말렸을 때 조진웅 배우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해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손해배상 액수의 어떤 인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실제로 재판에 가게 되면 이런 사건들은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이미지를 위해서 합의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금액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